하는데 전문가 수준은 아니잖아요. 아, 정권 말고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요, 행원님. 이게 이제 제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백신 패스가 이제 거의 합법화가 되다 보니, 뭐 정부나 뭐 질병청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행원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2차 접종까지 끝내야만 일을 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순사시키려면 저는 밥벌이를 하려면 백신 접종을 안 하고서는 안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사회 조직이 돌아가는 자체를.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밥벌이를 하려면 내 생명 담보로 해서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집안에만 계실 수 있는 분들은 상관은 없지만 바깥에 활동하거나 바깥에 일을 보거나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관없대. 상관없어 좋은 거예요. 이게 유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핀란드나 미국도 지금 뭐 주마다 얘기가 들리지만 거의 다 백신 패스를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만 답답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유럽에서는 대단한 그 집회와 데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은 합법화 시켰습니다. 이제 집회마저도 힘들게 됐죠. 이게 아마 3월 9일 대선까지 계속 끌고 갈 것 같아요. 뭐 질병청 정경 XX가 뭐 1월달 되면 뭐 10,000명이 넘고 20,000명이 넘어선다고 공포감을 조성시키고 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그 공포에 의해서 오히려 안 맞은 사람들을 갖다가 죄인 취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음모론 아닌 그렇다고 팩트로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하얀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아마 그 백신 안 맞은 사람 선거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대선 선거. 이건 뭐 제가 소설 쓰는 겁니다. 아직 뭐 지금 그렇게 이야기되는 건 없는데 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백신 2차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은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그 백신 거부자들 크리스천들 아니면 우파 쪽이 많죠. 내 피셜입니다. 소설이고 그냥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의심을 이렇게 의구심을 나타내는 건 설마 구글에서 이런 거 가지고 또 뭐라 그러진 않고 요즘에 제가 쫄보가 됐습니다. 이것저것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메시지가 안 나오거나 그래도 영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준비가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한미연합회 제네바 방문이라고 해야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 이곳 한미연합 애국교회 2부 순서인 자유시민 포럼 시작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한미연합 애국교회 제네바 광장 자유시민 포럼 현장입니다.
응. 새우만 넣으니까. 네, 이거 좀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예, 저 2차 맞고 손으로 다 들고 있어서 부탁을 해도 연락이 못 간절히 드려요. 돼 있어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신신이 SNS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징계한다고 의사분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그보다도 더한 일들이 지금 조작되고 일어나고 있는데 마스크를 벗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도권들은 마스크 벗어도 돼요. 이것만 써요. 뭐 개인의 문제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냥. 네, 알아서 제 자유대로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맞습니다. 되게 불편한데. 불편하진 않아요. 최대한 오늘 11시 반까지는 마쳐야 되거든요. 11시 반? 예, 1시 반. 1시 반. 네. 1시 반까지는 마쳐야 돼서. 1시 반이요? 예. 앞으로 1시간 10분. 예. 충분합니다. 예, 늦어도 40분까지. 근데 그러면 40분이면 무조건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 대표님하고 얘기가 좀 틀어지겠네. 40분은 무조건 마치는 걸로 준비해서. 배나. 안녕하세요, 수호신님. 어서 오십시오. 넓어. 네, 반갑습니다. 소방대님. 네. 오늘 중은요. 잠시 후에 안내해드릴게요. 마이크 잡아주세요. 그거 봐, 옆에서도 지금 한숨 쉬잖아.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방송 다 네. 세팅됐나요? 네. 예. 네, 그러면은 12월 19일 제네바 광장 자유시민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대표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사 TV의 조신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혜길 TV의 김병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묘한 TV의 우리 이묘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믿음방패 TV 함용식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전세계 TV 예, 방송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패널 좀 예, 오늘 패널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 김엘리야요? 김엘리야. 왜 엘리야? 본인 소개를 본인이 좀 김에스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엘리야는 남자분이 본인 제가 이름을 그 했었어요. 그 김엘리아로 네. 그때 저기 국본에서 한번 외쳤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지한미연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년 김엘리아입니다. 네, 김엘리야. 하루성님 뭐 이름을 바꿔주실 마음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 뭐 엘리야는 남자니까. 저희 부모님이 지어주신 아, 거가지고 예.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 여자 이름은 다 S로 가야 되나요? 엘리아의 영성. 네. 아미들의 마음을 우리 잘 저번에 열고. 한번 참석하셨죠? 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20대 청년입니다. 20대 청년, 저 미니마우스였죠? 미니마우스. 미니마우스. 20대 청년 미니마우스. 예. 미니마우스. 예, 미니마우스. 우리 청년. 예, 20대고, 여기도 둘 다 20대신 거죠? 예. 20대 둘 다 초반. 예. 전 이제 후반. 예, 초반. 아 중반. 중반. 예. 그렇게. 예, 오늘 저기 한 대표님. 네. 오늘 저기 20대 우리 여자 청년들을 모셔놓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할 텐데, 예, 뭐 정치적인 얘기도 있고 백신적인 문제도 있고 네. 예, 사회 전반적인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네. 예, 그 우리 그 여자 우리 청년들을 모신
특별한 다른 의도가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예. 오늘은 정치 얘기보다는 예. 백신 문제, 백신 문제, 민감한 백신 문제. 예, 백신 문제와 백신 패스 문제를 그렇죠. 강조하니까 예. 좀 이렇게 뭐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데 예. 사회생활 하는데 예. 우리 또 청년분들께서 그렇죠. 남자 청년보다는 여자 청년들이 더 그런 장소를 많이 가시다 보니까. 예. 어떤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라든가 예. 정치 얘기는 아무래도 남자들이 좀 많이 한다면은 예. 백신이나 이런 백신 패스 문제는 또 여성분들하고도 또 많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근데 요즘에 여자분들도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분노 게이지가 엄청 풀까지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또 이렇게 시간 되면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아들 얘기라든가. 그렇죠. 예. 그러면 오늘 혹시 그 백신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서두를 좀 말씀해 주시고 같이 나누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백신 패스 문제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부터 네, 이거 해봤잖아요. 해봤죠. 아무 효과 없잖아요. 네. 근데 또 한다는 거죠? 또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미친 짓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건데 지금 이거 해봤죠? 어떤 거 같아요? 뭐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예, 뭐 주위 친구들의 반응이라든가. 먼저 한번 미니마우스로 좀 얘기를 대학생, 해주세요. 지금 대학생이에요. 네. 졸업했어요? 졸업했어요? 네. 졸업했습니다. 그래요? 예. 정보가 늦고 근데 저번에 4단계 할 때는 백신 패스가 없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백신 패스 없이 4단계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거의 백신 패스 이제 그렇게 하는 4단계이다 보니까 예. 확실히 더 불편하고 실효성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친구분들 반응은 어때요, 주위에? 제 주변에도 이제 백신 안 맞은 친구도 거의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하고 이렇게 백신 맞은 친구들도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네. 우리 전현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제 주변에 이제 동료분들이 다 여자분들이신데 여자 청년 동료분들이 엄청 불평을 해요. 이번 4단계는 백신 패스도 그렇고 이제 연말이라서 즐길 수 있는 그 시즌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직장에는 이제 방학이 있어서 겨울방학이 다가오는데 겨울방학 때 친구들이랑 뭐 가족들이랑 이렇게 파티하려고 파티룸이나 그런 걸 다 잡아놨는데 다 취소를 했대요. 지금 다 2명까지밖에 안 된다고 파티룸이나 그런 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좀 친구분들을 만나고 카페에도 못 가고 그런 일상에 이제 불편함이 오니까 엄청나게 이제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이 정부에 대해서 좀 이런 것들을 불평하는 게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해가지고 백신 패스를 도입했는데 다시 4단계 하면은 백신 패스 없애야죠. 그거 왜 또 유지하면서 이것까지 4단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효과가 없고요. 당연히 효과가 없고. 너무 많은데? 아니 이제 효과도 없는데 왜 할까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예. 하동군에서 네, 확진자가 31명이 나왔는데 하동군이 사람 이름이 아니었군요. 사람 이름, 지역 이름이었습니다. 지역 이름이요. 네. 경남 어디 반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중에 31명 확진자 중에 예. 백신 미접종자가 2명이었고 예. 1차 접종자는 한 명도 없었고 예. 2차 접종자가 28명 2차가 그리고 부스터 샷을 맞은 3차 접종자도 한 명이 나왔습니다. 야. 그러니까 확진자의 93%가 백신을 맞아. 2번 다 맞았든지 부스터샷까지 맞았든지 93.5%가 백신 효과가 아예 없다는 거를. 아예 없는 거예요.
진짜 아예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막는 효과가 아니고 백신 효과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막는 야. 효과. 막 감염 예방하는 예방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 이렇게 효과도 없는 거를 지금도 계속 강제적으로 맞추려고 하잖아요. 예. 아니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너무 자기는 맞았으니까 나는 맞았으니까 그냥 불편한 거 없어 백신 뭐 하나 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 그런 거 이거를 지금 위험을 감수하면 맞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안 걸려야지. 바로 네. 네. 저는 이게 지금 거리두기 백신을 우리나라 18세 이상은 92%인가? 90 몇 프로가 지금 백신을 완료했잖아요. 2차까지. 잠깐만 이걸로 여기 사모님 가까이 오셔가지고 어디 갔어? 지금 우리나라가 18세 이상 성인들이 지금 백신 접종 완료율이 90%가 넘잖아요. 네. 9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는 거의 그 의도는 지금 여기 앞에서 패널 분들도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신을 맞은 사람들 안에서 지금 또 다른 변이를 일으키고 또 다른 감염 전파 경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 맞은 사람들 더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인원을 제한시키는 것 같고 지금 더 오히려 연말 시즌에 사람들이 더 모이는 그런 어떤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박탈시키고 제재를 함으로써 오히려 전파율을 더 낮춰서 자기들이 여태까지 무능했고 백신의 효과가 없다라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정책에 그런 것들이 드러날까봐 이거를 어떻게 보면 막는 거 아닌가 거리두기 4단계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혹시 그렇다면 사모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럴 가능성 혹시 있을까요? 뭐냐면은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대선 주자들이 대선 운동을 못하게 하려는 선거운동을 한다.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려는 사전 준비 단계가 아닌가.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것보다는 부정선거를 좀 얘네들이 쉽게 장경훈 가져가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또 맞습니다. 가져가기 위한 것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뭐 우편 투표라든가 네, 인터넷 네. 투표라든가 사전 투표. 예 이렇게 현장 투표를 최소한 축소시키고 그렇죠. 예, 그리고 투표할 만한 사람들이 이번에 얘네들도 알거든요. 이번 정권 갈아치워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들끓는 거 아니까 네. 아예 그냥 투표장에 귀찮게 해서 나오지 못하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투표율을 떨어뜨린다든가 그렇지. 예, 그게 음모론이 아니었군요. 아니 음모론은 아니죠. 얘네들은 계획된 거죠. 예, 이거 음모론이라고 자꾸 치부하면은 안 돼요. 이게 지금 얘네들이 지금 백신의 효과가 없는데 계속 맞추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또 국민이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다 알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백신 미접종자가 걸리는 확률보다는 백신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차까지 맞은 사람이 걸릴 확률이 지금 더 높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한마디 얘기가 없어요. 왜 이렇다는지. 무조건 맞아라. 백신만이 안전하고 백신만이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요거에 나온 통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다고 해서 변명조차도 안 해요. 왜 이게 정상인 거냐 이거죠. 그럼 지금 현재 언론들은 정상입니까? 아유, 언론들은 더 나갔죠. 더 미쳤죠. 언론들은 더 미쳤다고 봅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보도를 안 하냔 말이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면 그것까지 막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합리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이거 얘기를 하면 미친 사람 취급하잖아요. 막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폭파시킵니다. 그러니까. 백신만 가지고. 아니 얘네들이 그렇게 떳떳하면 놔둬야죠. 그럼 진실을 밝히던지 와가지고 청문회를 하던지.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또 미친 게 뭐냐면요. 이런 것이 나오면 국민을 생각해서 청문회를 열던지. 그렇죠. 정은경 불러다 놓고 야 이런 했는데 청문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예요. 아, 제도권 국힘당대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극우 유튜버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같지가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누구를 위해라고 뽑아놓은 겁니까? 이게 문정부 위하라고 자기네들 정권 유지하라고 지금 뽑아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들 대표로 뽑아놓은 건데 지금 온 국민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호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죽고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백신을 맞췄는데도 감염률은 더 늘고 그러면은 진작에 정은경 불러다 놓고 청문회 해야죠. 왜 그거 안 하냐 이거죠. 김부겸 불러다 놓고 청문회 해야죠.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국회의원 그 꽁으로
돈 받아먹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국민들에서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국회의원들 청문회 반드시 시켜야 돼요. 해야 돼요. 정홍영 불러다 놓고 김불건 불러다 놓고 확실하게 국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얘기를 해야 돼요. 벌금 문다고 그랬는데 해야 돼요. 식당에 백신 안 네, 받는 벌금 사람은, 문제요. 네, 못 들어온다고 아예 섭줬어요. 아 이제는 식당에 네. 백신 맞은 문에다가 사람만 들어오고 안 맞은 사람 못 들어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제가 되는 거죠. 예. 어제 실제 경험했는데 윤치환 목사님 그 성교회 예배드리러 갔다가 그래 윤 목사님은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는 식당을 이렇게 안냈는데 이야 그냥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주인이 이거 난 배치 안 맞았다 그러니까 뭐 확인해라 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포장해달라 해가지고 포장해달라고 얼마나 살벌한지요. 그래서 나오면서 내가 이랬어. 진짜. 우리 사장님 이 빨갱이 문재인이 이거 몰아내야지. 예? 그거 안 하고 이렇게 한마디 단호하게 하고 나오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화가 안 돼.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언론에서는 그 미접종자는 한 명 혼자 밥 먹을 수 있다라고 지네들이 발표해놨어요. 지네들이 발표해놓고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또 뭐예요 이게? 그 그러니까- 미접종자 한 명도요. 예. QR코드를 찍어야만 한 명이 가능한 거지 QR코드 없는 사람은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없어요. 아 수기로 적어요. 아니야 수기를 적어도 되기는 되는데 수기 아예 없애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 식당 주인이 들여보내기 싫으니까 들여보내기 싫으니까 아예 그게 없다는 식으로 하는 거고 원래는 수기로 쓰면 되긴 되는 거고 그리고 근데 식당 주인이 왜 싫어하냐 이 테이블 하나 혼자 차지해서 먹으면은 다른 사람. 왜 다른 사람 못 앉으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싫고 아니, 근데 식당 주인들도 생각해야 될 게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 어제 저도 강남역에서 그 두 군데 갔다가 퇴짜를 맞고 네. 맞았는데 그래서 나오면서 그랬어요. 12월 22일 날 자영업자 그 총골기대에 나와라. 나 여기서 밥 안 먹어도 상관없다. 그 저기 22일 날에는 꼭 너네들 일이니까 나와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쩔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백신 문제가 정말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예, 지금 제가 아시는 분도 백신을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일하는 곳에서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베트남에 있는 그 지사에 부사장으로 가기로 돼 있는데 백신 안 맞았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 막노동파를 가가지고 노동을 해야겠다. 후배가 연락을 와가지고 지방으로 이제 막노동을 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백신을 안 맞았다고 안 된다 그랬대요. 거기서도 막노동도 안 된다 그랬대요. 노가다판도 지금 안 된다고 그랬대요 지금. 그래서 지방에 못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가능한 점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럼 지금 아마도 우리 그 간호사 자매님이 네. 지금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간호사? 백신 때문에 어떤? 네? 아니요 지금 거기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엄청 이제 압력이 버티기 들어오는 힘들 텐데. 거죠. 엄청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거 막아내야 돼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면은요, 완전 공산주의 다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있잖아요. 기본권 상실이에요. 그럼 자매님 괜찮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데? 저는 이제 교직에 있는데 유아 쪽으로 교직에 있는데 저 빼고 다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뭐 원장님께서 저는 사실 작년에 이미 코로나 거쳐갔기 때문에 항체가 있다. 네, 자가 면역해서 저는 백신 부작용 싫다. 그리고 저는 이미 항체 면역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조금 그래도 좋은 상사분이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그럼 선생님은 그래 선생님만 빼줄게. 나머지는 다 그래도 맞는 게 어떨까 이렇게 약간 설득을 하면서 권유를 좋은 하셔서 분이네요. 네, 그래서 2차까지 다 맞으셨는데 이제는 3차까지 맞아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그러니까 게 선생님도 싫은 뭐냐면 거야. 예, 예. 제가 생각나는 게 딱 뭐냐면 옛날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예, 결혼은 예, 미친 예, 짓이다. 예, 예. 이거 백신은 미친 짓이다. 백신은 미친 짓이에요 지금. 미친 짓이에요. 근데 더 큰 결혼은 문제 미친 짓이 아니라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왜 안 하세요? 근데 결혼을 백신은 미친 짓이다. 백신은 미친 짓이에요. 결혼해서 백신 오늘 한 대표님보다도 목사님이 한 번 보시네. 네. 아, 목사님 빨리 하시길. 아니, 그러니까 이 백신 자체를 정말 이거는 나라에서 아무 생각 없이 국민들을 그냥 사지로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백신이 있잖아요. 그 마이크 한번 안 돼요. 아니 될 텐데. 나와요. 됩니까? 그렇죠. 최고로 한번 높여.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마치 이자들이 그 안 맞은 사람들이 확진자의 주범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면 이 맞은 사람들이 이 안 맞은 사람들에게 그 확진자로 오히려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얘네들은 잘 알면서도 숨기고 국민들한테 허위로 이렇게 이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정보가 들어왔는데 예. 음성 확인서 들고 가게에 갔는데 못 들어가게 거절당했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친 짓이에요. 백신 안 맞았다. 네. 음성 확인서만 된다며. 근데 그것도 지금 가서 갔는데 거절당했대요. 제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거 아니 그리고 백신에 대한 그 부작용도 많지 않습니까? 많죠. 엄청 많죠. 지금 사망자가 1,400명이 넘었습니다. 백신 부작용 아니면 사망자만. 사망자만. 아니 백신으로 의심되는 부작용은 뭐 그냥 수두룩 빽빽하고요. 부작용은 아마 중증 부작용만 해도 몇만 명은 될걸요. 중증 부작용만 해도. 근데 이게 백신 자체가 예. 진짜 의미가 없어진 게 뭐냐면요. 예전에 그 이지환 형제님께서 말씀해 네. 주셨던 분 중에 장항준 그 내과 예,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 계신데 네.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제 뭐 그 한 번 걸렸던 사람이 네.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를 맞게 되면 네. 슈퍼 항체 이렇게 슈퍼 면역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높은 면역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 그러한 사람도 감염이 또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 그 자연 없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는 게 아예 불가능한 일인데도 계속 이거를 강요하면서 네.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그러면 뭐 3개월마다 계속 가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계획이 없다라고 하지만 2달 뒤에 4차가 접종의 시기가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소국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3차 접종, 부스터샷까지 맞으면은 접종 완료로 하겠다. 근데 네. 얘네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1차 접종해도 저기 방역 패스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많이 바꿨잖아요. 2차 맞은 사람도 아니다. 3차까지 맞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해서 3차까지 맞았어. 그 다음에 4차가 나오면은 방역 패스 부스터샷 3차 인정 못해. 4차까지 맞아야 돼. 이렇게 또 올릴 거란 말이죠. 뻔해 얘네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속고 있는 거야. 3차까지 맞으면 되지. 처음에 2차까지였잖아. 2차까지 맞으면 되지. 그럼 더 이상 안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3차 또 이제 쪼여오는 거죠. 방역 패스 때 다 무료야. 3차 맞아야 돼. 그러면 또 3차 맞으면 나중에 돼가지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4차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4차 또 맞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거기에 맞는 백신 또 들고 나와가지고 또 맞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끌려다닐 거냐고요. 그럼 죽을 때까지 백신 맞다 죽어요? 그러니까 화이자에서 그거를 또 6개월마다 그 계속 맞추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4차를 무조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 하죠. 삼- 그 3개월 사이클로 돌린다고 지금 또 했잖아요. 그래서 3개월 사이클로 돌려서 결국에는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1년에 4번씩 꼭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를 지금 국민들이 깨어나야지고 자각을 하고 생각해야 돼. 백신 이미 부스터샷을 맞았던 2차까지 맞았던 안 맞았던 이 사람들이 좀 생각을 좀 하셔서 국민 그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기본권.
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맞아라 이렇게 권고할 수 있어요. 근데 권고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고 이상을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월권 행위를 국가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주변 사람도 지금 현재 일을 하려면 그렇죠. 안 맞을 수가 거부자였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2명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몰고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지금 법적으로도 사람을 직접 밀어서 죽였냐 아니면 심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사람을 죽게 했느냐 둘 다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피셜이지만 정권 교체에도 이게 진행이 될까요? 정권 교체에도 아마 국민 통제하기에는 가장 좋은 수단이니까 뭐 이것도 계속 해나갈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권의 교체가 돼도 이 정권에서 했던 것들을 그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안 한다, 없앤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씨도 이게 물론 우리 이재명보다 좀 낫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소상공인 네. 보니까요. 제가 아는 그 지인이 식당에 있어 일을 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식당이 줄게 했어요. 이렇게 한 2군데를 운영을 했으면은 이제 어려우니까 줄였는데 이 코로나 이거로 인해서 그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뭐 싸게 막 대출을 막 크게 해주니까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자기 식당 운영하는데 이거를 오히려 백신 그 맞은 사람만 들어오게 하고 하면서 이거를 이용해서 돈을 이렇게 대출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의지해서 이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나름 싼 가격에 대출 받으려고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항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이용해서 대출 받고 망했다 해가지고 또 국가에 의지했냐고 또 돈 대출 받고 그리고 만약에 백신 안 맞은 사람 들여보내면 벌금 150이래요. 만약에 그게 그리고 그 백신 안 맞고 150 그 운영한 사람 발각되면 150 그리고 그 사람 안 맞고 들어가는데 만약에 거기 자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러면 10만 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운영하는 사람들은 식당 운영 사람들 아예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이용해서 대출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망하는 길인데도 작은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국가 의지에서 돈을 이 코로나 백신 뭐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렵다 해가지고 돈을 또 마구잡이로 또 막 빌리는 거예요. 작은 그런 그 이용해 먹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돈하고도 이제 자꾸 터지기씩 하니까 이 정권이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더 못 살고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은 자꾸 깨어나고 또 교회 같은 경우도 백신 어떤 교회들은 좀 중대한 교회인데 백신 다 맞고 오히려 이제 예배 드리려고 다 같이 모였대 많이 모여서 막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안 맞은 사람들은 거기에 껴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자기네들은 뭔가 또 이렇게 그 백신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위험 부담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맞아서 죽은 사람 많다 이런 얘기를 해놓은 분도 있지만 안 해주는 목사님들이 또 많으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또 무지한 그 교인들도 많이 있어서 이게 참 문제다라는 생각을 또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 혹시 주위에 백신 부작용 겪는 사람 있나요? 혹시? 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어떤 공부하는 그런 스터디 모임에 이제 남자 청년분이셨는데 27살인가? 근데 20대 후반이에요. 예. 그분이 백신 접종하고 나서 이제 뇌출혈이 가벼운 뇌출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인한 시력이 저하된 그런 게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스스로가 백신 맞기 전에는 이제 전혀 그런 게 없었고 뇌출혈이 이제 오지 않잖아요. 건강한 청년인데 근데 이제 백신 접종하고 너무 이제 눈이 막 어지럽고 눈이 이렇게 정확하게 초점이 안 잡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서 병원에 갔더니 보니까 이제 좀 뇌출혈 증상으로 인해서 있다고 보니까 그런 걸 실제로 자기는 백신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아는 30대 여성분도 접종한 다음에 심장이 계속 빨리 뛰는 것들 그런 그거는 많이 나와요. 네, 약간 심장 근데 그런
뭔가 기분 나쁜 막 엄청나 갑자기 심각한 건 아닌데 뭔가 기분 나쁜 그런 증상들이 몸에 있어서 자기는 이제 그 다음 접종은 안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는 사람 건너면은 한 달이 건너면은 뭐 생리불순 이런 것들 뭐 7개월째 생리를 안 한다 그런 분들도 있고 엄청 많아요 저희. 그래서 저는 요거 그 라이언 콜 박사라고요. 뭐 지금 이렇게 백신의 부작용을 증언하는 박사님들이 많은데 이분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전학 박사시고 전염병학 박사시고 대학 교수신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은 각종 장기를 돌며 염증을 발생시킨다. 특히 심근염을 발생시킬 때는 이 심장 근육이라는 거는요 한 번 상처 나면 회복이 안 된대요. 그냥 상처 난 채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거래요. 이거를 12세, 13세 아이들에게 놓으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심근경색이 200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200배가. 아이들이요? 아니 그냥 총 아이세요. 네. 네. 미친 짓이다. 이 미친 짓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어 표현이 너무 이게 강해서 요거를 좀 우리 영어 잘하시나? 한번 이거 영어로 한번 읽어주시죠. 미리 먹었어. 그냥 용심이 아니 이게 너무 강해요 표현이. This is over.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Game over. This is no longer any science. 더 이상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백신은. This is a poisonous attack on our population. 이거는 도구로 우리 인류를 공격하는 거다. We need to stop now immediately. 우리는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저희 누이가 심장으로 저희 형제들도 전부 다 받았어요.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누이가 심장이 콩알만한 석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거 백신 맞고 그렇게 됐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얘기들 조금씩 더 듣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90% 이상 백성 우리 국민들이 맞았잖아요. 빨리 이걸 회복해야 되는 이 이슈가 네. 지금 막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백혈구가 현저하게 줄거든요. 혈소판하고 백혈구 주는 현상도 많아지고 네. 있습니다. 현저하게 준다고 예. 이게 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면역력 높이는 거를 관심 갖고 일단 다 복용을 해야 돼요. 먼저 네. 사람들이. 네. 그리고 그래핀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 그 예. 도움될 수 있는 그 식품들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뭐 있는지 혹시 좀 아시나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백신 특히 백신 맞은 사람들은 예. 여기 관심 갖고 이거를 좀 빨리 자기 몸 생각해야 돼요. 그 이제 전기업 박사님 같은 경우는요, 그 백신에 있는 몸에 안 좋은 독성 물질들을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물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어서 이렇게 그 좌욕이라 그럴까 뭐 이렇게 반신욕 같은 그런 거를 수은을 빼주셔야 돼요. 수은을 빼준다 그래요. 몸에 있는 중금속 빼주시고 아. 소금물에 담가라. 예, 그 소금물에 좀 담가서 튼튼한 소금물에 보리차 많이 마시라고요. 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네. 이렇게 이제 백신을 안 맞으려고 그랬어요. 이분도. 근데 결국은 11월 그 29일인가요? 뭐 이거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막 그 제재를 엄청 많이 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이제 피부에 와닿도록 계속 그런 상황이니까 이분도 맞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본인 맞으니까 자녀들한테도 맞으라고 이제 또 강요하는 거예요. 안 맞은 자녀한테 너도 이제 맞으라고. 자기 맞아보니까 일단 괜찮은 것 같으니까 맞으라고 강요를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맞은 사람들은 안 맞은 사람한테 그 화살을 돌리게 하려고 지금 언론들이 그러고 있죠. 지금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안 맞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변이가 된다. 이거 다 진짜 100% 거짓말입니다. 맞습니다. 변이는
변이는 백신 맞은 맞은 사람들 안에서 나온 게 변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5번째 변이까지 나온 상황인 거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인데 이게 그냥 음모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더 백신 맞아야 된다고 하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다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냥 이거 밀고 나가는 거예요. 부정선거도 있지만 검은 돈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 정치꾼들이. 그래가지고 그 시키는 대로 화이자 이런 데 돈 얼마나 많이 벌었다고 그러죠? 지금 몇 수조 벌었다 그러죠? 아유, 약, 10조 넘을걸요? 약. 아, 이거 뭐 이 하여튼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 돈을 천문학적 비슷해. 네, 이 돈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정치한다고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이것을 받아 먹어서 그들의 검은 돈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알면서도 국민이 죽어나가는데도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도 다 맞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뭐 맞은 사람도 있고 안 맞은 사람도 있겠지만 맞는다고 맞아야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뭐 이렇게 뻔히 부작용이 있는 거 아는데 쟤네들이 맞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그거는 안 맞고 맞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맞았든 안 맞았든 그건 저는 뭐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정부한테 요구해야 돼요. 그러면 너네 토론회라도 하자. 토론을 하자. 너네가 주장하는 백신이 좋다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이쪽에서는 백신이 무효하다.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됐다라고 주장하는 의학자들, 과학자들 모셔놓고 토론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공평하게 토론을 시간을 정해서 토론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야 되고요. 맞아요. 국회의원들은 정은경 불러다 놓고 김부겸 불러다 놓고 청문회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 국민이 백신 부작용으로 몇백 명이 죽었는데 왜 지금 국회의원들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면은 청문회 열어가지고 더 이상 국민들한테 이런 부작용이 없고 더 이상 정부에서 말한 그 백신으로 인한 그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끔 한다고 하면은 청문회 반드시 열어야 돼요. 맞습니다. 청문회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들고 일어나고 청와대에다가 소송해야 돼요. 청와대에다가 청원해서 청문회 하자. 여론이 일어야 돼요. 맞아요. 이거 청문회 해야 되는 문제예요. 청문회 해야 되는 문제인데 왜 청문회 안 하냐고요. 질문. 맞아요. 사람 이렇게 죽여놓고서 청문회 지금 더 맞으라고 하고 있는데 더 죽이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죽는 것도요. 지금 통계에 나온 것만 1,400명이지 이왕재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왕재 교수님 아시는 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한 80세 넘어서 백신 맞고 돌아가셨는데 그 상가집에 가서 그 이제 아들 상주한테 그 아드님한테 물어봤대요. 백신 맞고 돌아가신 거 아니니까 자기는 그렇게 확실한다고. 그럼 이거를 당국에 신고를 했냐 하니까 안 했대요. 왜 안 했냐면은 그냥 뭐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수두룩 빽빽하게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이 많은데 억울한 몇몇 사람들만 신고한 게 1,400명인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몸은 자기가 더 잘할 거라고. 네네. 그렇죠. 근데 백신을 맞기 전에 멀쩡하고 일반 생활이 가능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백신 맞고 내 몸이 내 기능상으로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고 어느 부분이 아프다. 그럼 당연히 백신의 문제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거를 1,400명이 죽었는데 그거를 실제로 인정을 인과성을 안 해줘서 지금까지 그 1,400명 백신 맞고 죽은 것 같다, 확신한다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들이 이제 가신고를 해서 통계됐지만 그거를 진짜로 질병청에서는 2명밖에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또 사람들이 그러면은 2명만 죽은 건가 보다 또 이렇게 진짜 그렇게 믿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있더라고요. 웃긴 게 뭐냐면 그렇죠. 백신을 맞고 네. 부작용이 있고 인과성을 나라에서 밝혀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밝혀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생업을 하면서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그렇지. 하는 사람이 무슨 수로 이걸 밝히냐고. 의사도 아닌데 그렇지, 의사가 그렇지. 밝히는 힘든 누구도 일을. 밝힐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은 딱 정확적인 상황들이 전직 운동선수이셨고 얼마 전에 부스터샷 3차 맞고 40대 죽었잖아요. 일하다가 그렇죠. 이틀 만에 네.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전직의 뭐 과거 운동선수셨대요.
엄청 건강하셨고 근데 이틀 만에 3차 부스터샷 맞고 일하다가 갑자기 숨져가지고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틀 만에 죽고 뭐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죽은 사람들이 인과성 밝히 있을 거예요? 6개월 만에 죽었어. 혹은 7개월 만에 죽었어. 그러면 백신 부작용이라고 얘네 인정할 거예요? 이틀 만에 죽어도 인정 안 하는데 인과성 밝히지도 못하는데 6개월, 7개월 후에 백신 부작용으로 죽었다 그러면 얘네들 그거 인정하겠냐고요? 안 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인정 안 하는데 그래 놓고서 무슨 이제 정부에서 책임지겠다 무슨 책임을 지냐고.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짓을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말 들고 일어나야지. 국민들이 지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한 것만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하는 일이 다 맑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코로나 진실규명의사회에서 예. 이거를 줄여서 코진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진실규명의사회. 여기 오순영 박사님, 전기혁 박사님, 이영미 박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세운 30여 명의 국내 의사분들이 세운 그런 이제 진실규명의사회인데 11월 13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죠.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백신 안에 미확인 괴생물체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쵸. 관찰이 됐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요런 게 발견이 됐다는 건데요. 요런 게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니까 400배 입체 현미경으로 관찰했대요. 400배율 입체 현미경. 자, 이게 400배율 입체 현미경이라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 스테레오 마이크로스코프라 그러더라고요. 스테레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약간 입체, 스테레오. 네,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400배 입체 현미경으로 관찰하니까 이제 이런 게 발견이 된다는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분들이 뭐 여러 명 있었어요. 이게 무슨 움직이는 미생물체들이 이게 움직이는 게 브라운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브라운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 밀입자들이 공기 중이라든가 액체 속에 있을 때 스스로 그냥 이렇게 떨면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 이제 전자파 이제 그 뭐야 전자들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스스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건 진짜 미생물이 움직이는 거란 말입니다. 미생물. 제가 이게 봤어요 동영상을. 아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아 이런 게 정말 있단 말이야. 근데 이영미 그 산부인과 의사분께서 그 전문의예요. 31년 동안 산부인과에서 일하신 그분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리고 자기 경력을 다 걸고 이걸 외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같은 동료 의사분들께서 그분을 비난하지 말고 이분 자기 목숨 걸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기 경력 31년 경력을 걸고 얘기한 건데 같이 연구를 해보란 말이에요. 의사분들이 이거 그렇죠. 예 현미경으로 같이 연구를 해보라고 왜 그걸 비난을 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비난하기 전에 자기도 반박할 수 있는 결과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라고 이게 자기가 결과지를 뭐 가져오든가 그러면은. 근데 어제 이제 의사협회 쪽에서 반대 입장을 좀 표명하지 않았나요? 그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영미 요 산부인과 의사분 요거 공개한 그 의사분을 제소한다고 합니다. 이미 했어요. 자율정화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지령을 받고 또 하나 보죠. 전체 의사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니 자기 목숨 걸고 이런 거를 발표를 했으면은 아니 먼저 연구부터 해보라고 자기네들이 그 현미경 들고 가서 400배 현미경이요 이분이 몇십 년 전에 구매한 거래요. 지금은 400배 현미경은 아주 구닥다리 현미경이랍니다. 그런데도 이런 게 발견됐으니 최신 현미경으로는 얼마나 잘 관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제 그 이영미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백신에 들어가 있는 이 개생물체가 좀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죠? 이 개생물체가 그 온도가 낮으면요 가만히 있고
온도가 이제 높아지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을 낳았다 이러면은 그 자식한테도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이제 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 말씀에 정말 엄청 무섭더라니까요. 나로 끝나면 뭐 별 문제가 있겠어요. 자, 저기 제가 이제 특히 이영미 박사님께서 MD면 박사님이죠. MD면. 그러니까 박사님이에요. 네, 그냥 의사가 아니고 전문의 MD 박사님입니다. 자, 요게 이제 요거 디스크 모양의 요괴 미생물체가 이제 발견이 된 거가 조금 의미심장하게 그분이 요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해외에 있는 의사분들하고 그 전문가들하고 요거를 이제 의견을 나눴대요. 요거를. 그러니까 해외에 요 전자 분야 관련 전문가가 이걸 딱 보더니만 이거 마이크로칩, 마이크로 센서하고 비슷한데 딱 그랬다는 거예요. 마이크로 센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아이고 저거는 좀 오버다. 저거는 좀 오버다. 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 그래도 이영미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무슨 걸 저렇게 하시는데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봤습니다. 처음에 마이크로 센서 하니까 마이크로 센서 요만한 거 이제 제조해서 파는 게 있는데 그게 프레셔 센서예요. 압력 프레셔 센서인데 공기 압력하고 액체 압력하고 그걸 재는 건데 이거 요만해요. 근데 모양이 모두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모양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크기는 훨씬 크죠. 모양은 비슷하네. 이러다가 나노 센서 한번 찾아봤고 나노 바이오 센서 검색어를 여러 개에서 찾아보다가 결국에 스탠포드 나노 일렉트로닉스 랩이라고 하는 연구실이 있습니다. 연구소가 스탠포드 나노 일렉트로닉스 랩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 들어가게 됐는데 요 밑에 사진 요게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요 칩이 10나노미터면은 100만 분의 1mm예요. 100만 분의 1mm. 요런 나노 생체 칩을 이 영어로 하니까 오토머스 바이오 칩이라 그래요. 오토머스 바이오 칩. 그러니까 자율 생체 칩이에요. 자율 생체 칩. 오토머스 바이오 센서. 생체 자율 센서입니다. 세포만한 그냥 일반 세포만한 요런 게 이미 2014년도에 이미 연구가 거의 완료가 된 겁니다. 이게 2014년도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매크로페이지라고 이게 써 있잖아요. 이게 세포 이름인데 대식세포예요. 이게 대식세포. 혈관 안에 있는 우리 혈액 안에 있는 대식세포인데 대식세포가 우리 혈액 안에 이물질이나 병균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게 대식세포거든요. 그 대식세포보다 더 작아요. 나노 이 센서가.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요 평방미터당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몇 개가 될까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면은 대식세포가 이걸 먹었잖아요. 이 센서를. 네? 대식세포 안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 먹어서 들어간 거예요? 네, 먹어서 들어간 거잖아요. 센서를.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제가 대충 봤습니다. 이게 제가 봐야 될 게 공부해야 될 게 막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대충 보니까 우리 몸속에서 화학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요 센서가 이 나노 바이오 센서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무슨 우리 그 많이 중년들 걸리는 우리 질병이 뭐가 있죠? 아니 이제 그냥 우리 성인병 비슷하게 다들 당뇨 당뇨라든가 이런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제 그런 거를 바로 감지해내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다 자료를 봤는데 여기 말고 또 다른 자료도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나노 센서 중에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감지하는 센서도 있어요. 스파이크 단백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이게 뭐가 있는 거야 지금 네. 이게 진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백신 안에 요 첫 번째 사진 요게. 근데 저는 약간 물론 이제 가능성은 있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럼 요 한 병에 네. 그럼 이거 대량으로 만들고 대량으로 거기다가 이거를 막 때려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 진짜로 하면은 그럼 한 병당 요거를 집어넣을 때 그럼 어떤 거는 많이 들어가고 어떤 거는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넣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를 집어넣을 정도면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 백신이. 예? 이게 단가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연구 중에 이런 연구가 있어요. 로트당 사망률이 달라요. 로트당. 이게 생산 로트마다 사망률이 다른데 그래서 그 연구하신 분이 어떻게 추론을 했냐면은 이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이거를 출시할 경우에 모든 그 이제 백신 안에다가 독성을 일률적으로 맞추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거는 적게 하고 어떤 거는 크게 하고 그래서 이거를 다 높여버리면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큰일 나니까 예, 조그맣게 독성을 조그맣게 집어넣은 것도 있고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많이 집어넣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로트당 사망률이 다르다니까요. 10배가 차이 나요. 로트당 10배가 사망률이 10배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은 백신이 있을 것이고 안 집어넣은 백신이 있을 것이고 혹은 많이 집어넣은 게 있을 것이고 적게 집어넣은 게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가설을 지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이해는 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지금 그러면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비중에서 백신이 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좀 더 뭔가를 좀 더 독성을 약간 더 추가하고 어떤 거를 좀 더 낮게 하고 해서 샘플링을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어느 지역, 뭐 독일은 어디, 유럽은 어디, 아시아는 어디, 한국에 왔을 때 한국도 여기 이제 이게 화이자처럼 화이자는 뭐 어느 정도 되는 거, 모더나는 어느 정도 되는 거 이걸 해가지고 샘플링을 다 한 다음에 거기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하겠다. 이건가요? 특히 요거는 요 첫 번째 사진 요거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금 나온 건데 예, 이거는 우리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아직 요거는 안 나왔어요. 뭐 이사가 히드라나 뭐 이런 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좀 발견이 됐는데 요거는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요거 요 원반 모양 요 센서 비슷하게 생긴 거. 그러면은 요 화이자 놈들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정부의 순종적인 걸 아마 본 것 같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자기네들 쪽에 이 글로벌리스트 쪽에 굉장히 협조적인 정부다. 요거를 또 본 것 같아. 부정선거도 일어났고. 그래서 요런 백신을 우리나라에 특화시켜서 했을 수도 있다. 저는 요런 가설까지 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요. 무시는 못하지만 그것도 이거 정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정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시도 못하지만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저것 다 떠나서 질본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백신을 투여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한 연구 발표라든가 이런 거 데이터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무조건 부인하게 바꾸잖아요. 백신 문제 아니다 하면서도 보고되는 것들은 얘네들이 지금 받아가지고 아마 데이터 작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연령대별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왜냐면 이거 안 하면 신약인데 이런 거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아예 없는데 하겠죠. 인정을 안 하면서 데이터 작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모더나든 화이자든 연구 자료가 가겠죠. 그 다음에 생산 공장도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음모론이나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추측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해명을 얘네들이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 밝혀내야 돼요. 네. 이 백신 안에 도대체 뭘 집어넣은 거냐. 이거 진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근데 아마 그거 밝혀내기는 힘들 겁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이거 진짜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일반 약국에 가면요 뭐 약 하나 사도 뒤에 보면은 자 이렇게 하루에 하나를 먹으세요. 디렉션이 다 써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환자는 복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뭐 먹었을 때 부작용 뭐 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감기약 하나 사도 여기 다 적혀 있는데 몸에 있는데 백신 하나 먹는데 아무런 그런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요런 설명도 없고 주성분도 없고 요런 자율 생체 센서라는 게 2014년도에 벌써 이게 연구가 완료됐다니까 이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더 좀 세련됐잖아요. 밑에 사진보다 우리 지금 이제 백신에 실제 나온 게 좀 더 세련됐어요.
아니, 그동안 발전했어요. 이게 발전한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소리 들으면 화나요 안 나요? 아 웃으면서 하는 게? 지금 저기 함 대표님, 이 백신 접종이 전 세계로 따진다면 약 한 75% 맞았나요? 2차 접종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은 한 70% 내외. 우리나라 지금 현재 90% 맞았다는 우리나라는 저는 80% 전체는 80% 정도 되고 18세 아마 이상. 우리나라가 아마 저기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저기 높을 G20 중에는 G20 내지 저기 뭐야 잘 사는 나라 그 뭐라 그러죠 그 선진국. OECD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마 최고일 거예요. 저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촌 인구의 약 70%는 다 맞았다는 근데 얘기네. 이제 이 아프리카 같은 데 거의 안 맞았고요. 후진국은 거의 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아니 근데 잘 사는 나라들은 한 70% 이상 이게 맞았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앞서서 먼저 다 해봤거든요. 전국이 그랬어. 거의 백신 거의 한 100%는 아니지만 육박하게끔 다 했어요. 90%. 근데 이스라엘이 해보고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작년에. 그거를 이미 해본 나라에서 아니라고 한 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미 실패한 거를 가지고 갖고 들어와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 아프리카 나라들,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요 좀 못 사는 나라 있잖아요. 아프리카 나라들은 백신 접종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프리카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만 맞았어요 백신을. 근데 그 나라들은요 코로나 확진율이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다. 왜 없냐? 그 나라들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복용하는 나라예요. 말라리아 때문에. 그리고 이버맥틴을 복용하는 나라들입니다. 사상충 풍토병 때문에. 저 이거 하나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그 그레이트 베링턴 선언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레이트 베링턴 선언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개 그 의사 미국 그 의사 연구자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서명 운동하고 그 사이트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의사들이 이제 말한 거는 전염병 그 역학자 및 공중보건 과학자로서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레이트 베링턴 선언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어디죠? 그 자연 면역을 하도록 이제 시행한 국가에서 보면은 그렇게 계속 차이가 난 거예요. 봉쇄 정책을 한 그 주랑 아닌 주랑 자연 면역으로 이렇게 그냥 걸리게 냅둔 그 주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봤을 때 훨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 자연 면역으로 하는데 봉쇄 정책을 하고 맞추고 계속 백신을 맞추고 뭐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말아라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이렇게 계속 했던 데는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해서 그 과학자 분들이 이게 자연적으로 그 면역력을 갖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선언한 사이트인데 원래 이게 많이 알려져지고 유명할 만은 한데 많이들 이제 모르시다고 또 지인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아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 그 댓글에 올라온 거 잠깐 소개 좀 해줄게요. 2020년 11월 30일 날 예. 모더나 CEO가 예. CEO 그러니까 대표죠. 예. WEF 화상회의 때 밝힌 내용인데 코로나 백신 설계는 이틀 만에 컴퓨터 설계로 다 끝마쳤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틀 만에? 이틀 만에. 그러니까 이 이틀 만이라고 끝났다는 이 사실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 백신이라는 거는 그 시험도 그렇고 거의 지금 독감 백신이 5년 만에 나온 거거든요, 저게. 그런데도 지금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컴퓨터 설계로 해가지고 이틀 만에 끝났다는 이 백신을 맞고 있는 이 지구촌 인간들이 참 불쌍하죠. 그리고 저 천부적으로 지금 일본은 어떻습니까, 황 대표님? 아 일본 여전히 지금 100명대 계속 확진자 100명대입니다. 100명대? 100명대 일본. 거기 종식 선언 안 했습니까? 아니 종식선언은 그렇게는 안 했고요. 국가적인 종식선언 이런 거 안 했어요? 안 했고 그냥 아 저는 종식 선언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그렇게 가다가요 오미크론이 나와가지고 아. 일본이 제일 먼저 또 다 시작하고 뒤집어져. 저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 이게 또 우리 물론 좌파 쪽에도 음모론자들이 많지만 우파 쪽에도 좀 음모론자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걸 너무 심각하게, 아니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이게 자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런 게 전자파를 송수신을 하려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람을 좀비처럼 이렇게 이거를 조종을 하려면은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최소한 중추신경계에 이게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전자파를 얘가 송수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아까 이제 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은 서로 통화를 못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은 전자파가 물속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속에서만 그 전자파가 그 서로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장파가 있어요. 큰 거, 장파. 그것도 아주 그 에너지가 세게 해가지고 장파로 되는 거, 간단한 메시지만 송수신이 가능해요. 현대 기술로도. 그런데 이게 우리 사람 몸 이 액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혈류 안에. 이게 밖에 있는 어떤 장비하고 이게 송수신이 되려면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정말 사람을 좀비처럼 이게 막 통제하고 그러려면 이게 여기 요 중추신경계랑 뭐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 대표님이 말씀드리니까 2019년도 반증 집회할 때 한참 저도 이제 반증 집회 같이 참석을 하고 같이 이제 공유도 하고 했지만, 그때 이제 그 이후에는 자꾸만 이제 좌파가 됐든 우파에서는 이제 음모론을 하겠는데, 하나의 통일 정부 딥스테이트 내지는 그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 얘기도 나왔고요. 그렇듯이 그 생각이 나는데, 그때 그 화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치 문제를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인체에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스마트 시티 이제 그 화해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 그 세우고 있었고, 이제 그 이제 반중에 대한 그 한참 그 열기가 높을 때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실제적으로 뭐 이런 가로등뿐만 아니라 인체 내에 칩을 넣어가지고 개인 정보를 전부 다 해가지고 앞으로 통제 사회를 이룰 거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걸 이제 음모론이라 해가지고 이제 점차 사라졌는데, 요 지금 한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백신 문제에 한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치 문제가 대두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자 이게 인체에 들어가서 어쨌든 세포하고 상호작용을 해요. 인체 내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 중간 단계다. 666표의 중간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이미 칩에 대해서 사용이 됐어요. 첫 번째 이제 위급한 환자들 있잖아요. 위급한 환자들의 그 신상 명세를 어디 적어놓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인체 체내다가 삽입을 해서 어느 병원에 가면 그걸 딱 대면은 이 환자는 뭐 당뇨 환자인데 뭐 이 환자는 무슨 뭐 환자인데 급히 처방할 수 있는 처방을 어느 병원에 가서도 바로 할 수 있게끔 이 환자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을 이 칩 안에 넣어가지고 인체 삽입했어요. 또 하나는 동물들 있죠. 유기견들을 없애겠다고 해서 동물들에 대해서 동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동물을 칩에다가 바꿨어요.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는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발달한 게 뭐냐면, 일반 회사 출퇴근 찍어야 되는데 이거 갖고 다니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쉽게 이제 통과하고 쉽게 할 수 있게끔 인체에다가 이제 칩을 박아서 어디든 그냥 딱 찍고 지나갈 수 있게끔, 요 편리성 때문에 이미 도입을 해가지고 그거 다 알잖아요. 그거는 제가 알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박영선이가 미국인가 갔다 와서 하나 심고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가 지금 보면은 이제 한 2년 전부터 5G에 대한 그런 영향이 나왔잖아요. 결국 그 중추신경계를 건드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좀 나중에 좀 먼 테크놀로지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거의 마치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마치는 추세에다가 5G가 계속 가고 있고, 그러면은 꼭 중추신경 그거를 자극하지 않더라도 그 무슨 칩 같은 걸로 그런 전자파로 인해서 그렇게 어떤 게 또 변형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런 흐름일 수 있다는 거죠. 용실님,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마에
그러니까 뒤가 아니에요. 이마에 입맞은자, 그 다음에 오른손에 입맞은자예요. 그러니까 요 성경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인간을 여기서 뒤에다 놓고 조종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자유에 의해서 내가 칩을 받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근데,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칩을 활용이 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위치가 어디냐? 이마, 오른손. 네, 요 그렇죠. 정도 네, 그렇죠. 선에서 이제 칩을 받는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인간을 통제하고 한다는 거는 그 말 그대로 네. 뭐 신경계라든가 이런 데 영향이 있어야지만 멀리서도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네. 조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 그런 단계는 이제 그거는 좀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보는 말세에 대한 예, 징조는 예. 거기까지예요. 성경은 거의 성경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화폐, 화폐 통제로 우리를 인간을 경제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거잖아, 않습니까? 화폐, 네네. 화폐예요. 화폐 기능이에요. 화폐 기능. 그거를 이마하고 오른손에 하는 건데 어쨌든 요런 기술이 요런 기술이 이제 그런 666 칩과 이게 뭐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예. 네, 그리고 저는 한 중간 단계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 네. 백신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자면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우리 한마디를 좀 해줘. 미니마우스는 좀 그 백신 지금 여태까지 쭉 들어봤잖아요. 백신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 네? 의식 있는 시민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이런 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까? 본인의 생각을 좀 한번 좀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죠. 아니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예. 그래도 참 우리 목사님 사모님 행복한 따님이세요. 왜냐면은 아니 뭐 취직하라고 집에서 뭐 이렇게 그렇죠. 네, 뭐 바가지 긁으시는 것도 아니고 바가지. 얼마나 참 아주 그냥 낙천적이잖아요. 낙천적. 닉네임도 미니마우스. 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주변에서 보면은 진짜 뭐 카페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 스토를 만나든지 다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백신에 대한 불만은 되게 많아요. 불만도 되게 많고 효과도 없다는 것들을 이제 본인들도 이제 스스로 이제 슬슬 이제 체감하고 느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약간 그런 지식이나 그런 걸 알아볼 생각은 안 하려고 하고 왜냐면은 일단 본인들 맞은 사람들도 맞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 카페 하는 사장님은 이제 막 9시 되면은 문 닫아야 되고 이런 실질적으로 막 피해가 오고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백신에 대해서 백신 패스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이거는 이상한 거다라고 인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정확하게 이러해서 맞으면 안 되고 만약에 맞았다고 해도 이렇게 해야 돼서 이렇게 해서 좀 면역력을 길러야 된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한 것듯이 이런 거를 그냥 한 명씩 얘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점점 우리들이 깨지고 더 이렇게 실생활에서 그런 거를 국민들이 하나 한 명씩 이제 깨어나야지 그런 시위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백신 맞은 다음에 네. 사망자하고 확진자는 523% 늘었어요. 확진자가 523%. 네, 예. 백신 하기 전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망자는 190% 늘었어요. 백신 패스하기 전에. 접종한 이후부터. 접종 그러니까 이후부터. 네. 2월 26일 이전에는 누적 확진자가 88,516명이었어요. 근데 백신 접종 이후 2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46만 3,035명, 523% 늘었어요. 확진자가. 백신 맞았는데. 그리고 사망자는 1,581명에서 3,010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11월 29일 이후에는 그 사망자 통계 자체를 삭제했어요. 이제는 사망자 자체를 보도를 안 해요. 이제 보도는 어차피 안 했지만 이거 뭐예요 이거? 집계를 안 하겠다. 집계를 안 하고 있어요. 11월 29일부터. 그러니까 지금 3,010명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백신으로. 그리고 지금
그냥 이렇게 뭐예요? 부작용이 있는 것. 이건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근데 2월 26일 이전, 백신 놓기 이전, 그리고 2월 26일 이후부터 12월 17일까지 이게 말 그대로 팩트 그 사실대로 인원수라든지 퍼센트가 나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자는 거 사실이라는 네네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실만 봐도 백신은 국민들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근데 이거를 백신을 더 맞추지 못해서 안달이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언론들이 몰고 가는 게 그래도 백신 맞은 사람보다 백신 미접종자의 확진율과 사망률이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 데이터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그 영국 같은 경우에서 그 데이터를 아주 자기네 나라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을 했는데 1차 접종자까지는 백신 미접종자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1차 접종자로 백신 미접종자로. 네, 미접종자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2차까지 완전히 접종해야 접종자로 이게 이렇게 분류를 했던 겁니다. 영국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통계 조작, 네, 살짝 통계 조작을 해서 국민들의 눈을 속인 거죠. 네, 그런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2차까지 맞으면 미접종자로 분류하잖아요. 3차 맞아야지 접종자예요. 3차 맞아야지. 그러니까 웃긴 거죠. 미접종자. 그러면 똑같이 미접종자를 치면은 2차까지 맞은 사람도 밥 먹으러 가면 안 되지. 걔네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웃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쳐야 될 시간이 가까워가지고요. 벌써요? 네. 우선은 저기 여기 이재명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재명. 예, 이재명 이재명 아들이 계속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예, 진짜 그럴 줄 알았어. 그 도박으로 걸렸다 그러죠. 도박 걸렸고 성매매 의혹. 근데 이재명은 더 웃긴 건 아들이 안 그랬다 그랬다고. 성매매는 아니라 그랬다고. 그걸 아버지로서 믿어야 된다고. 난 진짜 정신없는 놈이죠, 그래도. 네?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네, 이재명 지가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지 아들도 그렇다는 걸 알아야지. 그 핏줄이잖아요. 그죠. 네, 가정교육 자체가 그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게 그래도 이 점이 좋다고 빨고 있는 작자들이 있으니 이게 문제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이재명 지지율이 윤석열을 역전했거든요. 그렇죠. 대다수 그 지지율 나온 게 그거 예측했던 거 아닙니까? 예측했던 거죠. 예측했던 거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분석을 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전히 아마 윤석열이 실질 지지율은 한 10% 이상, 10% 정도 높을 거라고 봐요. 10% 정도 높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재명이가 윤석열을 한 2, 3% 역전시킨 이 상황은 아마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지지율이 이재명보다 한 15에서 20% 이상 높지 않으면은 이기기 힘들다. 왜냐하면 부정선거,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를 획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기기 힘들다. 거기에 제일 또 무서운 게 광권 선거.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급했기 때문에 급하게 여론을 올렸어요 지지율을. 지금 이렇게 막 뻥뻥뻥뻥 터지는데 지지율이 오르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떨어지면 떨어져야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급하게 급했어요. 너무 급하니까 이거는 뭐 따지지도 않고 이미 예측했잖아요. 얘네들이 이미 예고했잖아요. 근데 후반기 되면은 지지율 따라잡을 거다, 올릴 거다, 크로스 오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위에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뭐 동료분들이나 친구들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이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반 정도 있고 그냥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 반이 있고 제 청년 주변에서 또 나머지 반은 이제 거의 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봐도 청년들 이재명을 좋아하는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지지율이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한번 우리가 좀 그러니까 이거는 좌시하면 안 되는 게요. 그럼요. 물론 저는 또 한 가지 덧붙일게요. 윤석열이 된다고 해서 정통 보수 정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요즘에 그 선거 캠프를 보게 되면 과거 노빠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그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 또
요 근자에 좌파 성향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합세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정통 보수파 정권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는 주의로 저도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데 앞으로 격차는 더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누가 이재명이 더 올라가죠. 걸로, 예. 이재명이 더 올라갑니다. 왜냐면 지금 쟤네들은 거의 뭐 생명을 걸고 지금 현재 싸우고 있거든요. 대신에 아직 우파는 아직도 내부 저격이 있습니다. 그날 이재명 아들 사건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와이프 김건희 씨 사건 났을 때 김건희 이재명 아들 가지고 저격한 게 아니라 우파 내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김건희 씨를 저격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계속 김건희 씨를 저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우파니까 내가 뭐 폄하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들은 내부 저격에 시달리고 있고 쟤네들은 가면 갈수록 힘을 합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4.15 부정선거 하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예방 차원에서 뭐 지금 현재 그 수개표라든지 뭐 이런 그 국민 감시당 이런 걸 조금 중점적으로 해야 될 우파들인데 아직도 과거에만 집착한다는 게 아쉽고요. 또 덧붙여가지고 오늘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 서신 책이 발간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름만 도용해가지고 개인적인 그 목적 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발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뭐 선거는 아직 뭐 3월 9일이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물밑 작업을 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아직 12월 달이 지나가지 않았지만 12월 안에 민주당에서도 결정을 해서 뭐 이재명을 바꾸겠다, 후보 바꾸겠다 그런 소리가 계속 나오긴 있는데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게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재명이가 계속 가는 걸 원합니다. 이낙연이가 나오면 오히려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낙연이가 나오면은 민주당 20대 중도라든지 그쪽에 다 그쪽 애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가 윤석열 후보가 절대 지금 뭐 비호감도가 꽤 높거든요. 20대에서. 그러니까 둘 다 싫어하지만 이재명은 더 싫어한다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러면 20대나 30대는 물론 윤석열 싫지만 이재명이 더 싫은가요? 혹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둘 다 싫다가 더 커가지고 누가 더 싫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둘 다 너무 싫고 그래서 차라리 투표를 안 하겠다라는 맞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훨씬 그럼 투표를 안 하겠다? 오히려 투표를 안 하겠다. 그게 제일 지금 제가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20대 애들의 그 반란, 그럼 만약에 30대. 찍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황교안 대표님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떨까? 황교안 대표님이 나온다고 하면 찍겠죠. 아니 자, 황교안 아니, 대표는 또 20대는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요. 근데 이재명도 찍기 싫고 윤석열도 찍기 그냥 다 싫고.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싫다. 허경영은 어때요? 오히려 진짜 엉뚱한 친구들은 진짜 허경영이 허경영 낫지요 이런 식으로 허경영,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허경영이 지금 3위예요? 예, 3인데 이게 그런 반사작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년 3월 9일 날 뚜껑 열었을 때 의회에 뭐 당선되는 건 아니지만 의외로 10%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노무현 때도 노무현이 갑작스럽게 바람 불어가지고 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쪽 갔다가 그때는 그 저기 현대 네. 그 친구가 망해버렸고요. 그렇죠. 하지만 허경영이 그럴 일은 없지만 허경영이 되면은 허경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농담을 한 거지만 네. 어쨌든 간에 네. 아니 근데 윤석열 씨가 그 줄리 의혹은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줄리 의혹은 완전히 해소가 됐어요. 네. 김건희 그 부인은 월간 저 줄리가 아니에요. 예. 그건 뭐 저기 실존 인물을 지금 네, 줄리는 인멸했기 지금 때문에. 하와이에 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걸 해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제 윤석열 대표 후보에 대한 의혹이 좀 있고 안 좋은 소문들이 있으니까 이제 20대에서도 싫어하고 이제 아마 이런 게 있을 텐데 윤석열 후보가 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뭐 이재명에 대한 심판은 얘기를 뭐 하고는 있는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요거를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방역 패스 반대. 방역 패스 반대. 이거 네, 그렇지, 그렇죠. 부정선거. 방역 패스 반대. 부정선거도 외쳐야 되고. 이거를 강력하게 외치면 그거는 내년 1월 들어서서 아마 정식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아주 그 과도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캠프 차려놓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는 정치인이 아니었거든요. 공직생활 26년간 했기 때문에 아직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사과문도 보십시오. 그게 정치인의 사과문이 아니거든요. 공직생활에 있는 검사의 사과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직도 부족해요. 아니 어쨌든 간에 그 캠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캠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은 마음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캠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르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인 그러니까 거예요. 그 캠프에 있는 사람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줄석이고 아직도 개인적인 그 사적인 욕심이 많은 애들이 캠프에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예.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예. 그러면은 오늘 소감 한 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매주마다 이렇게 진짜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금 여기에는 자리 없어도 사실 이제 안에 계신 저기 교회 성도님들도 집에 가서 다 보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찍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도 별 말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주워 듣는 게 저도 이제 또 주중에 일상생활 하면서 주위 동료 선생님들이나 친구들한테 좀 더 이제 말해줄 거리가 생겨서 저는 이제 좋은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백신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그거를 이제 생각을 물으셨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청년들이 인스타그램 다 하거든요. 인스타그램 그렇죠. 네 그런 SNS를 통해서 이제 저는 많이 올려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피해 입은 사람들의 청원 글이나 그런 거 올리면 이제 제가 야 이거 뭐 완전 뭐 공산당이야 이 문재인 정권 공산당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그 팩트 뉴스나 그런 청원 올라온 내용을 올리면 사람들이 보고 이제 진짜 그런 일 있었어? 이렇게 이제 그냥 그렇게 흘려들어도 점점 그런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피해자들이 그래서 조금씩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SNS에 이제 올리는 일을 이제 하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면서 부스터샷 맞지 말라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처음에는 이제 맞겠다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이제 안 맞을 생각이라고 안 맞고 싶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하고 만약에 될 수 있다면 그 걷기 대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새해위원회에서도 뭐 백신 패스 반대하고 그런 것도 참여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고 하려고 이제 많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20대, 20, 30대 청년분들은 좀 인스타그램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미니마우스. 네,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그 백신 맞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랑 싸웠었거든요. 열띤 토론을 했었는데 더 여기서 배우고 좀 더 전문적인 거를 들어서 그런 사람 또 만나면은 댓글로 혼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이거를 백신이 좀 위험하다. 이거를 우리가 좀 팩트를 좀 공부를 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주위 이웃분들에게 지인들 또 직장 동료분들에게 우리가 평소에 좀 잘해야 돼요. 그죠? 네, 평소에 잘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말이 전혀 안 먹힙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네, 저는 마지막으로 좀 이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좀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맞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예. 백신 패스에 대해서 그렇죠. 입장을 내라, 반대해라,
너 그렇게 하면 다음에는 너 안 찍는다. 왜 찍어주느냐 하면 국민의 말을 대변해야 되는 그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에 나가서 방역 패스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거라고 맞아요, 얘기를 해라. 맞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야 돼요. 맞아요. 압박해서 청문회 열어야 돼요. 꼭 질본청 정은경 끌어들이고 김부겸 끌어들여서 이렇게 국민들 부작용 생기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 백신을 왜 강제적으로 맞게 하는 데서 청문회 반드시 열고 백신 반대 투쟁 운동에 나설 수 있게끔 국회의원들 압박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직 멀었습니다. 얼마 전에 5일 전에 일 때문에 용인시 국회의원을 모 의원을 만났습니다. 한 6명이서. 그런데 끝나고 나서 나는 그 안에서 그냥 인사하고 악수했는데 내려가는데 층계에 많은 사람들이 도열하고 있어요. 국민들입니다. 시민이고 구민들입니다. 구민들이 와서 그 국회의원은 젊은 사람인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내려가는데 그 도열해가지고 배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다 국민들 탓입니다. 또 그날 지금 목사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머슴처럼 일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이고 우리가 일을 시킬 수 있는 당연한 그 주권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냐? 국민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 12월 19일 제네바 광장 자유시민 포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